안녕하십니까, 박영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에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존니 대표께서 월세를 살면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일부 댓글들을 보면은 존니 대표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을 주식에다가 주로 넣고 월세를 살겠다, 뭐 이렇게 따라 하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댓글에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 올인을 하려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투자보다 월등하게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 라는 가정을 깔고 존니 대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월세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세 비용을 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전학 등으로 월세나 전세를 살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2년마다 4년마다 월세나 전세든지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 전학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이런 부분이 적다라는 가정을 존니 대표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가정을 존니 대표는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미국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존니 대표께서는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주식이 미국에서는 부동산보다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제가 미국의 부동산 지수, 케이스 슐러 지수라는 지수가 많이 쓰이는데요. 미국 전체적인 케이스 슐러 부동산 지수의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변화율과, 또 미국에서도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아파트나 주택 가격의 상승이 높은 뉴욕 케이스 슐러 지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승률과 S&P 500 지수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그리고 상승이 훨씬 가팔랐던 나스닥 주가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나스닥 지수는 그야말로 30배가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연평균 100%로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볼 때. 이에 비해서 S&P 지수는 훨씬 적은 연으로 한 30-40% 정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주택은 이 30년 동안 한 300% 가까이 2배 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뉴욕이나 미국 전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뉴욕에서도 맨하탄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4-5배 정도는 상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30년 동안 월세 살면서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에 반반씩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도 약 20배 이상의 상승을 봤을 테니까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었겠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오렌지 색깔인데요. 코스피의 상승률과, 한국은 코스닥이 워낙 코스피에 비해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상승률을 여기다 넣었어도요, 2000년 닷컴 버블에 천을 찍고 최근에 또 천을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이 기간 전체적인 상승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코스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코스피 상승률이 비슷합니다. 그나마 지난 1년 동안의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지난 1년 동안 70%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면은 오히려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 높고요. 서울만 따지면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에 비해서 코스피는 2.5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더 높은 거죠. 따라서 한국에서는 주식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제껴놨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그래프는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책에서는 86년서부터 했었거든요. 이 그래프를 똑같이 86년서부터 그리면 86년에서 90년까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한 3배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6년서부터 그리면 코스피도 20배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훨씬 이기는 결과를 코스피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뭐 어느 시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비슷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가 더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니 대표님의 그런 조언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가를 소유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특히 미국은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볼 때 사는 기간이 딱 자녀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같이 삽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자녀가 대학을 가면서 기숙사 또는 학교 주변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분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자녀가 찾아오고 손주들도 봐야 되고 자기 자가가 온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되죠. 또 미국에서는 월세를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잘 이해하겠지만 월세 아파트를 얻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리스 컴퍼니 또는 렌트 컴퍼니, 렌트 회사, 굉장히 많은 유택의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단지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주인들인데 그 회사,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어서 매니지먼트 회사랑 월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렌트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렌트 계약하는 절차 자체가 편하고 렌트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집에 무슨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나 배관에 고장이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카페트가 더러워지면 그냥 렌트하는 회사에서 즉각으로 교체를 해주죠. 특히 뭐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 페인트나 카펫 같은 것을 새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계약 갱신도 매니지먼트 회사랑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주인한테 연락해서 사정을 보고 주인이 한마디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와서 내가 전세 안 살고 월세 안 산다 이래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우리는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것이 스트레스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에서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그냥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안정감을 누린다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부분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훨씬 못 느끼시는 분이 얘기한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니 대표는 다만 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가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면에서 결국 좋을 거니까 미국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과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분의 자산 운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과 미디어나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유튜브나 이런 독자들 자신이 해외에서 월가에서 생활을 하셨다 뭐 이런 분들의 말을 한국의 전문가들의 말보다 더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분 얘기가 이렇게 오늘날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한국의 유능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데는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유능한 투자 전문가들은 제가 이기는 투자라는 제 책에서 한국에서 누가 가장 유능한 펀드 매니저인지 제가 7분을 꼽아놨는데 거기 나오는 뭐 가치 투자라면 VIP의 뭐 최준철 매니저 나 신영의 허남권 매니저 또는 우리가 좀 단기 투자 한국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가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피에 오래 갇혀 있었고 2000에서 또 1000에서 오래 갇혀 있었던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1, 2년 단위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한국은 잘해야지 미국처럼 그냥 묻어놓는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잘하는 타임폴리오의 뭐 황성환 매니저라든지 실적이 더 한국 시장에서
증명된 에셋플러스의 강방찬 회장, 에셋플러스를 같이 이끌었던 우리 최강욱 매니저, 이런 분들, 뛰어난 매니저들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더 새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 수익률과 주택 투자 수익률은 수익률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게, 주식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즉 효용성 없이 단순히 돈을 묻어두는 거고요. 주택 투자라는 거는요, 사는 효용 가치를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슷하다고 해도 주택 투자는 살면서 누리는 베너핏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주식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수익률이 비슷하다고 할 때 훨씬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미국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고요. 인구 구조상으로도 이제 한국은 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던, 지난 20년 동안 베이비 부머들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었던 경제 여건이나 인구 구조상의 변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20년은 어떨 것인가? 앞으로 20년은 지난 20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지를 않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미 주택을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분명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가격은 지난 1, 2년에 보듯이 빠르게 미국식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역시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과 같이 한 해, 작년 초부터 올 2월까지를 따지면 거의 10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장은 정말 2006년, 7년에 한번 이런 장이 있었고요. 10년, 15년마다 오는 유동성으로 인한 아주 초강세장은 그렇게 가끔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더더군다나 존니 대표의 말을 듣고 한다면요, 정상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을 책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정상 수익률은요,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률까지를 합쳤을 때 주식으로는 제가 볼 때 8.8%가 지난 20년 동안, 20, 30년 동안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었고요. 여기에 배당 수익률 1.2% 정도를 더했을 때 주식은 연 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면 적정한 것 같고요. 지난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상승률을 역시 연평균으로 나눴을 때 한 10%여서 비슷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변동성에 있어서 주식이 훨씬 변동이 심하죠. 주택가격 상승률은 보다 안정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아파트 지수도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처럼 변동이 심하지는 않고 주식이 훨씬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에 따지면 주식이 오히려 덜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 최근에 주식 수익률이 엄청 좋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수익률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파트에 대한 불패 신화를 믿고 앞으로도 서울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는 과도한 자신감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지금 투자를 하면은 실제 효용성, 거주로 할 수 있는 효용성은 있는데 주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안정이나 가정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빨리 마련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효용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은 현재의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향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후 준비나 이럴 때는 주식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내 집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대출을 끼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먼저 집을 마련하고 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대출금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모아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보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대출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보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세금 측면에서 주식에 비해서 부담이 크죠. 현 정부 들어서 재산세도 올랐고 또 집값도 많이 올라서 서울의 웬만한 지역이면 종부세를 내는 부담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 과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매 차익 과세가 되면 또 그때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제 면에서 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둘 다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어느 것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경우엔 나스닥이라든지 그 S&P가 부동산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 한국 경제 여건이 변하고 인구 구조가 달라진다고 해도 미국처럼 주식이 부동산보다 월등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말고 같이 놓고 내 성격상 그리고 내 여건상 어느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봤자 자꾸 심리적으로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흥분해가지고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휘둘리면 사실상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보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세금도 그렇고 양도세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팔면 따라서 원튼 원하지 않든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장기 투자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성공 확률을 더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더 적절하고요. 주식 투자를 해도 굉장히 차분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 여건을 보면서 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과도하게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하느니 일단 전세를 살면서 여유 자금을 주식으로 굴려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자신의 여유 자금 규모가 아직 젊고 전세 자금도 없다. 월세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월세 살면서 빨리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급만 가지고 저축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잘 굴리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결혼도 했고 전세 자금도 있다. 부부가 뭐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안정감 있게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에 전세를 얻어놓고 그 다음에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월급을 저축하는 것보다 주식 같은 걸 통해서 더 빠르게 집값과 전세자금 간의 갭을 메꿔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을 살 수도 있다. 대출을 끼고도. 그렇다면 안정감 있게 집을 사고 좋은 지역에 그 대출을 갚아 나가는데 주식을 활용해도 되고 따라서 두 투자 대상 중에 특별히 어느 게 우위가 있다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자신의 성격과 여건에 맞는 그러한 자산 배분을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주식에 올인하지 말고 밸런스 있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